결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자면 일단 JP모건은 50% 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승인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갈 거다. 알고라님 미국 이더리움 ETF 승인 비트코인과 비슷한 일 갑니다. 촬영 시각은 2월 8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이더리움 ETF 관련돼서요 업데이트된 소식이 들어와서 살펴봤습니다. 인베스코 갤럭시 이더 현물 ETF 심사를 또 연기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마 중간 연기가 가능할 때는 계속 연기를 한 거고요. 이게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마지막 최종 데드라인을 앞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자면 뭔가 비트코인과 비스무리한 조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될 때 보면 진짜 여러 차례 굉장히 SEC와의 미팅도 있었고 SEC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뭔가 바꾸고 뭐 이러면서 수정 신청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아크 21 쉐어즈가 이더 현물 ETF S1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자, ETF가 상장이 되려면요. 네, 19B4라는 것과 그다음에 S1 이게 두 개가 다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요걸 두 개를 이제 다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바꾸면서 그 과정 끝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건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S1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그 수정본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 ETF 관련돼 가지고 한창 말이 많았던 바로 현금 생성이냐 아니면 현물 생성이냐 방식이었죠.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물,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정산하는 걸 선호했지만 SEC 입장에서는 이 만약에 현물로 하게 되면 뭔가 가격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운용사가 다 SEC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금 생성 방식으로 수정서를 다 냈고요. 그래서 승인이 됐고요. 이 이더리움 ETF도 봤더니 S1 신청서 업데이트 하는데 현금 생성 only cash라고 했죠. only cash to create shares라고 해서 캐시, 현금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수정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 23일이 지금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 신청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또 뭐가 들어갔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제3자 스테이킹 제공자를 통한 신탁 자산의 일부를 스테이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더리움 2.0이 되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 4% 정도가 나오죠. 요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수정본을 제출할 때 현금으로 했다라는 건 비트코인과 비슷한 길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관련된 부분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승인을 앞두고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수정을 했지만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 보자면 이렇게 신청서 냈지만 이거 아마 SEC가 허용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자산을 어디다 이제 제3자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산이 분실되거나 뭐 해킹당하거나 도난당하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어쨌든 그런 하여간 자산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맡긴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뭔가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허용을 하지 않게 되면 아마 S1 수정 신청서를 또 업데이트해야 될 겁니다. 스테이킹 안 한다라는 방식으로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고 있는 ETF 스토어 최고 경영자, ETF 전문 업체입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가 있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X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 결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자면 일단 JP모건은 50% 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승인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는 승인 가능성을 70%로 봤다가 그 이후에 SEC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부정적인 발언에 따라서 승인 가능성을 60%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승인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엇갈리는데 네이트 제라시 같은 경우에는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왜? 지금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승인하는 거. 두 번째는
이더 선물 ETF를 강제 폐쇄한 뒤 10월에 승인하는 거. 왜냐하면 이더 선물 ETF가 있으니까 이더 현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더 현물 ETF를 강제 폐쇄하는 방법을 써서 10월에 승인하는 거. 10월이 아마 블랙락의 마지막 데드라인일 겁니다. 그리고 이더 선물 ETF는 허용한 채 현물 ETF는 거부한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처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소송에 직면한 시나리오 등 이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인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 이더리움과 관련돼서 보자면요.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홀스키 테스트넷은 덴쿤 업그레이드 적용 완료했고요. 뭐 되게 업그레이드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 약간 지연이 될지언정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자면 소프트웨어잖아요.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건 기술적인 진전이 있는 거고 그 기술적 진전은 대체로 이더리움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벤크리스가 주목한 크립토 인싸 말씀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아이겐 레이어의 설립자를 꼽았다라고 했잖아요. 아이겐 레이어가 지금 최근에 진짜 핫합니다.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스테이킹 물량의 무려 5.6%를 아이겐 레이에서 리스테이킹 한다는 거고요. TVL이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좀 찜찜한 거는 저스티스 선, 우리 트론의 창립자죠. 이분이 약간 별명이 끝물 판도끼 이런 말도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게 아이겐 레이어에다가 2.59억 달러어치의 이더를 리스테이킹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리스테이킹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뭐 너무 걱정이 지나치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돼서요. DWF 요 최근 제일 잘 나가죠. 뭐 긍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하여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DWF 여기가 있죠. 여기 설립자가 앞으로는 이더리움 내러티브가 코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타를 전망했습니다. 조만간 여기서 큰 가격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봤더니 2월 들어서 보니까 가격이 최근 들어서 아까 비트도 올랐다고 했는데 이더리움도 이렇게 올랐어요. 2,400달러 뚫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이 비트코인과 비교한 차트를 봤거든요. 아까 여기서 보자면 이건 이제 달러, USDT 대비 차트인데 보자면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자면 고점 찍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더리움보다. 자, 이게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 비트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꺾인 흐름으로 나타날지 이게 좀 찜찜하긴 한데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등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분이 지금 이더리움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관 자금이나 ETF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투자해라. 지금이 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립식. 저는 참고로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 썸머가 다시 오는 건가요? TVL 회복세가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TVL 회복됐다는 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됐다는 거고요. 자, 디파이의 가장 수혜는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 메타와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가장 핫한 이더 생태계 메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들고 봤는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뭐 너무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ERC404예요. 이게 뭐냐면 ERC20.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에서 토큰 발행하는 거와 NFT 기능을 합쳤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판도라라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판도라가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9,000달러에 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봤더니 17,500까지 찍고 좀 내려와서 지금 한 16,000, 15,7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핫해요. 이게 뭐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ERC20, 이더리움 체인에서 우리가 흔히 발행하는 ERC20과 NFT를 구현하는 ERC7를 결합한 거래요. 그래서 요걸 결합하는 관심 있는 프로젝트들 겨냥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판도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단순 거품일지 아니면 뭔가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메타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너무 새로운 게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주목해야 될 메타가 이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은 아니고 비트코인인데 바로 비트코인 레이어 2인데요. 아까 요즘 핫하다는 그 VC DWF 벤처스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를 정리를 했어요. 1년간 25개 급증했다라는 건데 이 표를 쫙 정리를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제2의 오디너스가 또 나오는 건 아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레이어 2도
저는 사실 비트코인 생태계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만한 다음 메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링크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시면 아마 스프레드시트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